이혼하자는 소리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맨날. 나랑 살기 진짜 싫으면 불행하게 살는 것보다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정말 애들을 만약에 다 맡겨놓고 저 혼자 나온다 그러면 저도 못 살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폐인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자살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아는 남자들은 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내 왜 그러고 사니 그래요. 정말 속이 많이 상하고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고요.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이 부부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2달 후 연락왔어? 이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버렸어 또. 다시 신혼이 찾아온 것입니다. 좀 뭐 사랑이라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에 좀 이제 보면 좋은 거 있죠.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 결혼 생활에 좀 뭐랄까 신혼 때도 못 느꼈던 그런 재미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이혼의 위기까지 갔던 이 부부들은 과연 어떻게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부부는 백년해로를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혼의 위기에 서 있는 부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인 박은진 씨. 오랜 이혼의 끝에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지금 남편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좀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대치를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뭐 저를 뭐 나쁜 년이라 그러고, 응? 너 나쁜 며느리라 그러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남편 안승철 씨. 포근하고 편안한 가정을 꿈꿨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 목에 겨워서 그런다. 와이프한테 그 소리 돼요.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죠.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거죠. 11시인가 왔어. 밤에는 형이 운영하는 카페까지 관리하고 있는 안승철 씨. 그러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싸움마저 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은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 때가 되자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의 잠자리는 거실. 아이들 때문이라지만 이렇게 각방을 쓴 지 오래. 다음날 출근 시간. 따뜻한 인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참고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나는 안 참고 나는 노력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똑같아. 결혼할 때 전이나 자기는 더 심해졌어. 더 지랄 같아. 말 안 하는 게 나는 속편해. 자기는 속편할 줄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진짜 돌겠어. 내가 그 2달 동안 너 돌라고 한 거야. 나 진짜 2달 동안 어땠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 돌라고 한 거라니까. 네가 고통을 느껴봐야지 상대방이 힘든 거라지. 그게 말이 돼? 왜 그 정도로 말을 안 했으면 너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결혼 28년째인 전옥자 씨. 남편은 그동안 술을 줄이겠다고 수십 장의 각서까지 썼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남편의 술도 술이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긴다는 점에 더욱 화가 납니다. 욕을 내려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약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얼마큼 속상하겠다는 걸 알잖아요.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남편과 봉제 일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전옥자 씨. 이젠 생활이 나아졌지만 지난 세월이 부질없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했는 건데 지금 와갖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마음이 스산해요. 일퇴인 이불 공장으로 출근하는 남편 차정현 씨. 마음에 찬 바람이 불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빡빡한 아내에게 아무런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빈틈이 없어요. 막 딱 곧이곧대로. 근데 나는 그렇게 힘들지.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마라 그러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고, 뭐 낚시 줄이라 그러고. 그 내 좋아하는 걸 다 말라 그러면 나는 몰라. 담배값을 포함해서 한 달 용돈 10만 원. 이 또한 남편의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먹으면은 동네에서 다 그거 얻어먹는 거거든. 얘 주위에 누구든지 아막 할 거야. 내고 전부 다 빈대라고. 이제 하도 사주다가 질려가지고 안 오는 놈들이지. 뭐. 요즘 별 대화가 없는 전옥자 씨 부부. 모처럼 얼굴을 맞댔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했거든. 얘기를 하거든. 그럼 가야지. 까기는 무슨 그게 도토리냐 밤이냐 왜 까기는 왜 까? 아버님 집에서 술 먹고 하니까 그래 기분이 좋나? 기분 좋아? 술 먹으면 기분 좋지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앞에 아무 생각이 안 나? 감정만 상한 채 얘기가 끝났습니다. 마음의 거리만큼 몸의 거리도 멀어져 몇 달 전부터 서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침 출근 인사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사냐. 약속이나 안 해놓고 뭐 다른 사람한테 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라. 그게 통하냐? 방송에 나오기 전에 먼저 찢어내는 게 빠르겠네. 그죠?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12월 부부는 최성애 박사를 찾습니다. 최 박사는 국제적인 부부치료 전문기관인 미국의 가트맨 연구소에서 최고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입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두 분 사이에? 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게 제일 문제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근데 그게 좀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부부는 먼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보는 결혼 만족도 검사와 함께 이혼을 예측하는 위기도 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행복감은 둘 다 무지무지 낮고 아주 그러니까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는 지금 남편이 엄청 높아 있다는 거. 두 분이 싸우는 방식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을 다 쓰시고 있으세요. 4가지 지름길이 있는데 이거는 그 가트맨 박사라고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지난 35년간 부부 애정에 관한 방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가트맨 박사. 그는 지금까지 무려 3,000쌍의 부부들의 실제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 부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관찰하면서 그들 가정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연구는 호수가 보이는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실시됐습니다.
러브랩, 즉 부부사랑 실험실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현재 실험이 끝나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트맨 박사의 부부사랑 실험실이 있던 곳입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꾸며진 이곳에서 부부가 하룻밤을 지냈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 거울입니다. 거실에서 보면 거울이지만 안쪽에서는 투명 유리로 거실이 들여다 보입니다. 호수가 보이는 이 실험실에서 부부들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가트맨 연구팀들은 거울 뒤에서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카메라로 이들의 얼굴 표정과 대화 내용을 모두 녹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가슴에 센서를 부착하고 심장 박동수를 비롯해서 땀을 흘리는 양 등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만 비디오 테이프 수천 개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담긴 부부들의 언어와 표정 등을 모두 컴퓨터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수라든가 아니면 땀이 나오는 그런 정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생리학적으로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초 단위로 사람들의 이모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이 또 컴퓨터로 초 단위로 분석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수학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인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사랑 방정식을 완성하고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를 94%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이혼율 1위의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가트맨 방식의 부부 상담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해치는 원인 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혼은 외도나 돈 문제 그리고 고부 갈등 같은 싸움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싸우는 방법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가트맨 박사가 찾아낸 4가지 위험 요인을 다 쓰는 부분은 나중에 92%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뭐야? 기름 떨어졌잖아. 아까 당신 그 쇼핑센터집 뭔지 갔다 오면서 기름 넣고 온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차. 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어? 어떻게 된 여자가 허구한 날 그 모양이야? 아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아니, 아까 당신 나가기 전에 내 기름 넣으라고 수천 번도 더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걸 까먹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해? 어? 당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바보 아냐, 바보? 여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침부터 또 긁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말 다 했어? 요즘 당신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야? 남편은 식구들 먹여 살리나 바빠 죽겠는데 옆에 내는 아주 보기에 겨웠구나, 겨웠어. 바쁘긴 집부리. 누가 들으면 무슨 떼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이게 아침부터 성질 건드리네. 말 다 했어?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10년 전에 내 발등 내가 찍은 날 우리 결혼한 날이다. 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빈둥거리지 말고 제발 청소기라도 좀 돌려. 쓰레기도 좀 갖다 버리고. 당신 오늘 청소한다고 그랬잖아. 나 어제 야근했잖아. 내가 청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쉬었다가 있다 한다는데. 누군 야근 안 했어? 나도 어제 야근했어. 그런데 왜 당신만 피곤해야 돼? 너도 피곤할 때는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아놓잖아. 제발 당신이라 잘하셔.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는데? 난 하늘이 무너져도 내 할 일은 그때그때 다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1절만 하자. 1절만 해. 사람 말이 말 같지 안 들려? 내일 큰집 조카 결혼식인데 어쩔 거야? 내 말이 귀에 안 들려?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나 혼자 기준하는 거야? 뭐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법. 싸울 때마다 비난, 경멸, 방어, 도피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부부간 사랑이 갉아먹히면서 애정은 바닥이 나고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즘 이혼 사유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하지만 가트맨 박사는 이혼의 원인으로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성격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을 개조했습니다. 칸막이 대신 거울을 설치했는데요. 가트맨의 실험실처럼 거실에서 보면 거울이지만 다른 한쪽 면은 유리입니다. 우리는 이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부부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관찰했습니다. 먼저 전옥자 차정현 부부에게 먹을 것을 간단히 챙겨서 이곳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낮에 5시가 되든 밤 9시 되가 나가든 왜 맨날 한두 시고 술을 시간 정해놓고 먹냐? 단 한 번도 당신 술 떡이 되도록 안 채가면 들어온 적이 없잖아. 어저께도 안 채 들어왔다 왜? 뭐 안 채가 들어와? 음주운전하는 게 지금 자랑하냐? 음주운전이 아니라 차 그거 나눴다 가고 아무래도 그렇게 술 먹을 것 같으면 견인하고 딱지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놔둘라 그러다가 좀 불안해가 술도 안 채고 해가지고 술도 안 채고 어제 처음이잖아. 어제 처음. 그게 몇 번 해야 될 일이야? 이제 문제는 뭔가가 굉장히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게 원인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성격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게 무슨 일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은근히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는 거죠. 왜 기분이 나빠지는지 박은진, 안승철 부부도 관찰해봤습니다. 분명히 편지 써달라고 얘기했지. 근데 써줬어? 야, 아빠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말해봐 빨리. 써줬어? 안 써줬지. 그럼 내가 아니 뭐 해달라는 거 얘기하라며.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안 해주는데? 결혼기념일 남들은 다 편지 쓰냐? 아 누가 편지 써달래? 결혼기념일날?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잖아. 무계획이 계획이야. 그다 돼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어딜 가든지 가면 내가 안 가? 아니 안 가냐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 왜 우냐? 이들의 대화를 분석한 최성애 박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장 배경과 부부 생활 등을 상담한 후 이들 부부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을 우선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트맨 박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 싸운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사실 부부 싸움의 내용, 컨텐츠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혼의 예측인자도 아니더라. 싸우는 방식이 문제더라. 그런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런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죠. 싸우는 거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한 건데 그 방식이 아주 안 좋은 지름으로 가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의 방식만 다 4가지 다 쓰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관계가 관계가 정말 나쁜 아주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서로 이제 싸움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다. 내가 잘났고 너가 못났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똑같이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옳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누가 더 배우자의 항복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거를 빼셔야 되고 눈을 마주 보시고 2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눈만 같이 마주 보세요. 네, 힘들죠? 네. 예. 이게 지금 커넥션이 안 돼 있다가 다시 연결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그동안 멀어졌던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최 박사는 부부에게 하루에 2분간 이렇게 마주보기를 하도록 숙제를 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은 대화의 습관 바꾸기입니다. 내가 이제 부인이 먼저 남편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가장 바라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믿고 얘기해 주세요.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마음속에 잘 새겨줄게.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 안 했죠. 그렇죠? 예. 수긍하고 받아주는 거. 그게 이제 턴이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 피곤하니까 우리 부부간의 대화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날 지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가서 제사음식 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맨날 그 타령이야. 명절이랑 날짜 가깝다고. 그럼 안 갈래? 다른 제사도 아니고 아버님 제사인데 그런 말이 나와?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일 가지고 웬 유세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가슴이 답답하네. 오늘 조카들도 오는데 용돈은 좀 챙겼지? 근데 준영이 녀석은 이번에 대학에 가니까 특히 좀 두둑이 줘. 아이고 용돈은 무슨. 지 식구 챙기는 거는 참. 가슴이 답답하네. 우리 집 제사가 좀 많긴 많지. 하지만 어쩌겠어. 더군다나 아버님 제사인데. 내가 조심조심 천천히 해서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당신은 눈 좀 붙여. 어머니한테 1시간만 늦는다고 전화하고 좀 돌아갈까? 아니야 여보. 어머니 기다리실 텐데 그냥 가요. 부부지간에 그냥 말 한마디 편들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부인 박은진 씨는 아주 사소한 이유에도 심하게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그 이유를 부인 얘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게 항상 모든 일에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항상 그게 입버릇처럼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모든 일에서 항상 제 탓을 해요. 뭐 밖에서 하면 뭐 자기가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하물며 이제 집에 와서 너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어요. 항상과 모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남편의 말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옛날서부터 쌓였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부정적인 감정이 홍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싸움은 아내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80%나 되는데 그때 아내가 격한 감정으로 시작을 하면 이혼할 확률은 남편이 그럴 경우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건의 대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결혼기념일에는 뭐 할 거야? 어? 결혼기념일에는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은데? 아니 어쨌든 간에 싸우든지 찌지고 볶든지 간에 당신이 그날은 술lem수 때문에 그쪽에서 왔으면 그 다음 날은 이쪽 방에 와서 자는 게 맞아. 뭐라 그러면 탁탁거리고 냉기가 솔솔 흐르는데. 냉기가 흐르고 쏙쏙 하는 거 그거는 자업자득이라고 보면 돼.
당신도 알다시피 내 성격 그런 거 알잖아.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대화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근데 내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다? 뭐? 자기 제발 부탁인데 술 마시고 늦게 오는 것도 좋고 다 좋아. 다 이해하는데 술 마시고 온 다음날 아니 다음날이 아니라 술 마시고 온 날 저녁 제발 씻고 잘 수 없을까? 나는 분명히 씻고 잤어. 예림이가 나를 위해서는 배려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딸이 자기 발냄새 양말에다가 코 박고 하면서 말 그럼 좋아? 냄새 나는 말에 안 씻고? 알았어. 오늘은 뭐 술 먹어 조금만 먹고 올 테니까는. 아내가 격하게 시작하면 더 좋지 않다는 근거는 뇌에 있습니다. 인간의 되뇌피질은 생각하고 느끼는 등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인 전두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고 가운데인 이곳은 감정을 다스리는 변연계입니다. 이곳은 편도라는 기관이 있어서 시각, 청각 등 모든 정보가 이 편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중 위험한 정보가 들어오면 변연계가 흥분하면서 전두엽이 꺼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부부싸움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마치 안 차려보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게 정말 화나. 그러면 내가 거기 감정이 섞여서 애들한테 또 막 짜증 부려. 너는 이거 정리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남편과 아내는 다툼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침착한 성품인데도 일단 흥분 뇌파가 출현하자 그 강도가 세졌고 지속되는 시간 또한 길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자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만하시고 아내는 싸움이 끝난 지 5분 만에 흥분이 가라앉는 반면 남편은 25분 후에도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레벤슨 교수. 그는 남녀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이 결혼 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주어진 것은 총소리와 같은 굉음이었는데요. 과연 남녀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남자들의 심장 박동 반응이 여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상태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즉 싸움같이 물리적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남자들의 반응이 좀 더 빠르고 오래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가 부부싸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생리학적으로 덜 흥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도 남자보다 쉽습니다. 여자 쪽이 여러 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단순해서 싸워버립니다. 과민 반응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치근하게 여겨서 그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다시 대화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부부싸움의 주도권은 아내한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부 상담 치료 3주째. 우리는 전옥자 시댁을 찾았습니다. 다쪽으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전화를 끊냐 이러니까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마디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옛날 같았으면 뭐 내가 이제 와가지고 성질 내가 따지죠. 아까 뭐 어떻게 했는데 왜 전화를 끊었냐고 막 이렇게 따졌을 건데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네요. 하나 둘씩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디?
아까 얘기했잖아. 첫째 내가 이때까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웃으면서 얘기해봤고, 또 장모님하고 이리 모여서 술 한잔 먹고 장모님한테 농담도 걸고 장난도 쳐봤고, 그런 거 딴 때 같으면은 막 술 먹고 주정한다고 그냥 난리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받아주더라니까. 아내 전옥자 씨는 꼬박꼬박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과 배우자의 장점 50개 찾기.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 찾겠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게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 하나를 텔레비 보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배우자의 장점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트맨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비율의 표현이 5대1로 긍정성이 압도적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면을 5배 이상 표현하면 한 번의 상처는 치료되고 결혼 생활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은지 시댁은 출근 분위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 아빠를 배웅하는 모습은 여느 화목한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틀려진 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대화할 때나 그러니까 그럴 때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씩 하죠. 그게 좀 그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해야지. 아내 박은진 씨의 손목에는 노란 고무줄이 끼워져 있었는데 말투와 행동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었습니다. 고무줄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 항상, 결코, 절대 이런 말 할 때마다 튕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튕겨요. 아니면은 그 외에도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을 때도 이렇게 튕기고. 예, 한번 튀겨보세요. 어떻게 튀기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실컷 끝까지 네. 고무줄 잡아당긴단 말이죠? 네. 아프겠네요, 그거. 네. 좀 따끔 해요.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가사 분담 문제가 부부 갈등의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느 맞벌이 주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녁까지 동동동 대다가 잠 자고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질리기도 하고 힘들고 병도 나고 이제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아직 지금은 통하지가 않죠. 시청에 근무하는 결혼 17년 차의 오미란 씨. 퇴근 후 그녀의 자리는 대부분 주방이지만 남편은 주로 컴퓨터나 TV 앞입니다. 나도 일하고 왔는데 그래서 힘든데 밤새가 더 힘들었지. 한 번 된 거잖아. 거실 좀 청소 좀 하세요. 이거 하세요. 와, 고구마 좀 먹었는데도 힘든데. 모처럼 청소를 해보지만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것을 아내가 놓칠 리 없습니다. 뭐라 청소를 미는 거 맞아? 사람들 이런 것처럼 좀 깨끗이 좀 해야지. 여기 들지도 않았구만. 되게 뭐래. 결혼 4년 차의 직장인 한지희 씨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얻다가 이렇게 풀 때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회사에서 또 집에 갔는데 막상 애도 또 뭐 시키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다가 집도 들어오진 상태에다가 또 밥도 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꺼번에 그게 딱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 한 번 딱 폭발을 딱 하죠. 한지희 씨의 남편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내보다 늦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가사 분담을 요구합니다. 얘 옷 좀 갈아입히라니까? 얘 옷 좀 갈아입히고 얘 다 들었잖아.
그러나 갈아입히는 것은 결국 아내입니다. 깨끗한데 뭐 또 해. 너무 깨끗하면 못 쓰나니까. 10분 후 결국 청소기도 아내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사 분담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에서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남편을 학습시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담당한 개 행동 연구가 애니 클레이튼은 인간이든 개든 학습하는 원리는 같다고 합니다. 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에 얌전히 앉아있으면 전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면서 소시지 한 조각을 줍니다. 그럼 개는 자기가 얌전히 앉아있으면 소시지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행동을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럼 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땅에 얌전히 앉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남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Forgive me, but you're boring. You have to make it interesting for the dog. Jono! 아내들에게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들이 항상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잔소리와 더불어 바가지를 긁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그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즉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남편이 매일 컴퓨터에만 빠져 있어 불만이라는 한 아내에게 애니 클레이튼은 친절한 말투와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상으로 주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잔소리를 멈추고 행복한 미소로 상냥하게 여보, 제가 이쪽에 잡초를 뽑는 동안 저쪽 잡초들 좀 뽑아줄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아마도 물론이지라고 대답할 거예요. 비록 잡초를 단 3개만 뽑았다 해도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주 큰 도움이 됐네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불편하셨습니까? 영국 BBC에서는 사과 방송을 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이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은 물론 아내, 자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개 훈련을 적용한 사실이 찜찜하시다면 가트맨 방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품 안에 있어도 그저 TV만 보는 남편. 여보, 걔 콧물 흘리나 좀 봐요. 감기 걸려갖고 콧물 흘린단 말이야. 남편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하고 발 좀 들어봐요. 애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술을 먹고 있지. 이렇게 좀 안고 있어봐요. 잘 들어봐요. 도대체 이 남자 집안일에 절대 협조도 안 되고 정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애기가 옆에서 종이를 먹고 있었어요. 종이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우개도 먹고 다 뜯어 먹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가 그러고 있는데 못하냐고 정말 짜증이 많이 났죠. 그러고 나서 나는 못하는데 왜 그거 갖고 짜증을 부리냐. 이래서 싸움이 되기 시작했죠. 남녀 사이에는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부의 뇌파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TV로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이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살폈습니다. 측정 결과 집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파란 부분이 남편에게 훨씬 넓고 짙게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TV에 몰입을 하는 반면에 아내는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뇌과학연구소의 루벤고 교수를 찾았습니다. 루벤고 교수는 쉴 때 인간의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편안한 영상을 보며 쉬고 있는 남녀 각각 30명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여성들은 뇌 혈액이 활발하게 순환하는 반면 남자들의 뇌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되어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부부 생활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여자들의 뇌 회전은 더 빨라지고 무언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듣는데 남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책도 달라져야 하는 법. 효과적인 가사 분담을 위해 맞벌이 주부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 자기가 못한다고 이제 청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좀 몰라요. 네. 청소 같은 경우도 뭐 청소 진공기를 돌려달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방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려야지 아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근데 여자들이 보면 꼭 딴청 피우고 못 알아듣는 척 하죠. 근데 진짜로 못 알아들어요. 네. 이번에는 가트맨 방식의 핵심인 다가가는 대화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간단한 상황극을 만들어 연습합니다. 베이스라인이 어딘가 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먼저 얘기부터 먼저 하고. 야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아 진짜 자야 되겠다 야. 자기만 피곤한 거 아니잖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뭐가 피곤하냐?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제 아주 뭐 5초 안에 원수가 딱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사 분담의 기술과 함께 남편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방법까지 배운 아내들. 과연 실전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소파를 침대 삼아 TV만 보던 남편은 간데없고 살뜰하게 집안일을 돌보는 남편으로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 아내 덕에 부부간의 대화와 정서 교류도 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심경 변화도 있었지만은 또 집사람은 그런 거를 이끌어주기 위한 충분한 어떤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집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좀 무심했었구나. 요즘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막 이렇게 해주니까는 되게 고맙죠.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다보다는요 더 좀 더 존경스러워요. 오밀한 씨네 집. 일찍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는 자상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밥 해주는 거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고마워. 나 되게 짜요. 만두 빚고 그러는 거 좀 도와줘. 완도? 언제 안 도와줬나? 뭐 안 도와줬어? 며칠 후 남편은 만두 빚는 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내가 뭐를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걸 해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맙다고 나오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진짜 고마워서 이렇게 고맙게 행동해 주니까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인이 차려져 보인다.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기분이 뭐 일단 신혼으로 돌아간다는 기분이죠. 서로가 사랑스럽고 그렇지 하죠. 고맙단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와 다가가는 대화법의 위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앞서 소개해드린 두 쌍의 부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치료가 시작된 지 2달. 박은진 씨 부부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답은 분명히 우리 서로가 알고 있거든.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답을 맞춰서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거. 계속 노력하면 진짜 나이 먹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참 너무 멀리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행복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계속 더 행복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고 건강에도 좀 많이 본인 자신도 저도 많이 챙기겠지만 본인 자신도 좀 많이 챙겼으면 몸을 먼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아빠가 건강해야지 또 모든 가정이 또 화목할 수 있으니까. 전옥자 씨 부부는 관계가 호전되면서 결혼 2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좋아지려고 이제 하는 그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찍었는데 잘 나왔죠. 아침 출근 시간 인사도 없이 냉랭하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담 치료 후 애정 표현도 부쩍 잦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신혼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이어지는 서비스는 아내 발 마사지입니다. 최근 남편이 실직을 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금 계속 지금 내 그만둘 때까지 지금 계속 마음이 불안하거든. 일하는 모습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금방금방 그렇게 말해주고 그하니까 진짜 너라도 마음이 조금 편하겠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제 부부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좋아지겠거니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 감정대로 표현해가는 안 되지. 그런 자제가 좀 되더라고요. 동시에 눈을 보면은 그냥 좀 무서운 생각이 먼저 좀 무섭다 그래. 좀 뭐라 그럴까. 뭐 대화할 맛이 안 난다 그럴까. 그냥 싹 그런 그거였었는데 요즘은 슬슬 그 눈이 슬슬 이뻐지네 이제. 그 눈이 조금씩 이뻐지네.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야? 2달 전 이혼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데요. 과연 무엇이 이 부부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2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 역할만 강조했다고 불만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전 다음 주 행복한 부부의 비밀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